전에 말했던 조선일보의 만행,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김희중 부속실장,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 당시에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여성 행정관에게 혼쭐이 났다, 대질신문할 때.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막 보도를 했어요. 행정관이 나한테 삿대질했다고 하고 막 네가 나를 언제 인간 취급이라도 언제 했더냐 뭐 그러면서 10만 달러를 언제 줬냐 뭐 이런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대질신문할 때. 근데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 중에서 사실인 것은 대질신문한 것 빼고는 없다. 조선일보 이 사람들 왜 이러냐. 저쪽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나를 인격적으로 깎아내려 신뢰성을 낮추는 의도라고 이런 행태가 저쪽의 그릇이다 이렇게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것까지 보도가 됐거든요. 김희중 비서관이 세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김백준보다 훨씬 더 김희중 진술이 정말 MB를 아프게 만들었고 결국 MB는 기자회견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이게 다 김희중의 진술과 아픈 내용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이 진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 그것은 결국은 김희중이 왜 그런 발언을 했겠냐. 김희중의 개인적인 보복이다, 복수다, 개인 감정이다, 한풀이다. 막 초기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결국 김희중 비서관의 발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발언의 진위를 그렇게 왜곡해서 몰아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지도 않는 보도, 있지도 않는 가공의 인물을 앞세워서 허위사실까지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 언론의 이 흑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나오는 전직 청와대 행정관 장모 씨가 김윤옥, 이명박을 보좌했던 50년 그 아줌마예요. 가해동 아줌마? 네, 가해동 아줌마. 공식적으로 행정관을 지냈으니까 아줌마를 호칭은 좀 비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요게 그 조선일보 등이 갖고 있는 박근혜는 또 버릴 때는 또 가열차게 잘 버려요. 국정농단 때 보면 조선일보까지 가서 해가지고 무너뜨렸으니까. 근데 이명박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의 어떤 이익 결사체로서의 막중한 임무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김희중의 진술이 가장 결정적인데 그 진술을 결정적으로 깎아내리는 허위사실로. 이거는 MB 측과의 결탁도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도는 그 장 행정관 아주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의 취재입니까? 지금 팩트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정리하고 있죠. 이명박 측에서 조선일보에게 의리한 기사라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인터뷰에 응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장 행정관 아주머니한테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한 겁니까? 이제 김희중에 한 명이 있고 김희중과 장 행정관이 만났을 거 아닙니까? 대질신문을. 그리고 나서 난 기사 아닌가요? 요거는 추정컨대 여성 행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명박 쪽 사람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쪽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이명박 측에서는 조선일보에게 의리한 기사처럼 보이는 거죠. 가짜로 우리 쪽 행정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김희중하고 대질신문을 했는데 이렇게 했다더라고 허위 제보 비슷한 걸 해주고 조선일보는 그걸 내는 형태로 저는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희중 실장이 이런 행태가 저쪽의 그릇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조선일보를 이용해서 김희중이 마치 허위 뭐 자백이라도 한 것처럼 깎아내리려는 행태를 이쪽이 작업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인간 취급이나 언제 했더냐 이런 발언이 장 행정관 아주머니의 발언인지 아니면 장 행정관이 아주머니 발언이라고 누가 전한 건지 기자에게. 후자이죠. 후자입니까? 후자죠. 네, 예. 그 여성 행정관이 취재에 응한 적이 없어요. 어떤 언론과도. 그러면 그 소스는 분명히 검찰에서 나오지는 않았을 거고 이명박 측에서는 그쪽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다더라를 조선일보 그러면 분명히 지네요. 김희중과 장 행정관의 대질신문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숨도 모시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인간 취급했더냐 이렇게 발언이 두 개인데 그러니까 이야기 좀 복잡해진데 김희중 비서관은 숨도 못 쉬고 앉아 있었다 이렇게 했고 본인이 직접 인간 취급도 안 했다라는 이야기는 장 행정관이 한 말이 아니고 전해들은 누군가의 만들어진 이야기다. 그러면 진실은 김희중 행정관이 이겼네요. 그 사이에 검찰이 있잖아요. 네. 상황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 네. 김희중이 직접 JTBC에 전화를 걸어요. 그 조선일보 보도가 잘못된 거라고 반박을 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김희중이 진실일 가능성이 100%죠. 네. 검찰은 보고 있는데 뭐. 그리고 이때 가회동 아주머니도 아니고 당시의 보좌관들이 가회동 장할매라고 불렀었대요. 그러니까 50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20대에 그 집에 들어갔어도 지금 70인 거예요. 완전 할머니가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침에 대형 화재 참사 때문에 묻힌 뉴스인데 어젯밤에 검찰이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영포 빌딩 압수수색이 사무실이 아니고요. 지하 2층에 있는 창고였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창고를 압수수색했는데 아마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했겠죠. 네.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 BH라고 쓴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 보도를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자료를 봉안마을로 가지고 내려가셨다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사실은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는데 이명박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자료를 많이 빼왔을 정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료가 이제 청와대 자료인지 아니면 청와대 관련 자료 관리를 그렇게 표기한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 같고요. 그 영포 빌딩이 이제 2007년 이명박 위장 취업 논란이 일어날 때 그 우리가 현장을 달려갔던 그 건물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이 영포 빌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번 했단 말입니다. 예. 그때는 제한은 하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이동영 조사를 검찰 조사를 했잖아요. 그저께. 예. 이동영 검찰 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뭔가 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느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동영 조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이 영포 빌딩 지하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역시 압수수색해서 보니 여러 증거를 확보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사전에 알고 꼭 집어서 핀셋 압수수색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정계재단 건물 지하 2층은 아마 추정인데 김백준의 증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예. 그 전에 했어야지 압수수색을 좀 더 빨리. 그러니까 최근에 김백준이 진술한 것들 내용이 아닐까요? 이동영이 영포 빌딩의 정계재단 뭐 이런 것과는 사실 무관한 사람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김백준이 가장 그쪽에 밀접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서요. 좋습니다. 예. 이동영인지 김백준인지는 예. 다음에 한번 그 압수수색했던 영장 친 검사한테 한번 여쭤보죠. 예. 그러니까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아마 그 청와대에서 나온 자료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이거랑 연관이 있는 압수수색이 아닌가 싶고요. 단독으로 나온 보도들 중에 이명박 당선 뒤에도 다스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새로운 단서를 잡았답니다. 사실상 이게 이제 어떤 증거로서가 확보가 됐다고 하면 이게 공소시효가 대량 늘어나는 2007년 12월 21일 이후에 다스 회사 돈을 빼낸 단서를 새로 찾았다. 여기에는 이제 이동영의 여러 가지 진술들이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중요한 어떤 증거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다스의 공소시효가 사실은 거의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상당히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네요. 2월달 정도 2월이었죠. 예. 2월이었는데 2017년에 시효가 만료되는 공소시효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수사가 좀 더 철저히 될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스 비자금 문제는 결국 지금 궁금한 거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모두가 궁금할 건데 정두원의 지금 모두가 입을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두원이 이야기하는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비자금일 것 같아요. 돈일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새로운 비자금 확보에 대한 어떤 조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결국 이 비자금이 이제 선거 전 경선 때 비자금이 하나가 있을 거고 경선에 이기고 나서 지금처럼 대통령이 된 이후에 비자금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 비자금 아닌가 이게 확신이 좀 들어요. 근데 비자금은 대통령이 된 전이나 후나 이 사람이 뭐 달라질 것이 없고 당시에 대통령 당선됐을 때 당시의 분위기가 이권을 잡은 듯한 그런 축하 분위기였다는 증언을 보면은 후에도 당연히 오히려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더 크죠. 네.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은 10년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15년도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2017년에 공소시효가 그 BBK 관련한 관련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임직원들 처벌할 수가 없었는데 2007년 12월 21일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한 게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공소시효는 사실상 5년이 더 남아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야기가 어떤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보도를 보면은 이명박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이 이제 전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포 빌딩 압수수색도 그렇고
피의자 신분인 것과 그냥 참고인 신분인 것과 등등은 엄청나게 다른 거잖아요, 의원님. 그러죠.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어떤 혐의가 구체화, 특정화돼 있다라는 건데, 저는 이 지점에서 이제 그러면 MB를 조사를 하는 건 맞는다고 봐요. 근데 어느 시기에 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즉 소환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평창올림픽 전에 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어떻든 평창올림픽을 성공시켜야 되는,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켜야 되고, 이 평창올림픽에 지금 역대 대통령도 다 초대된 겁니까? 지금 네, MB도 초대한 초대됐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아베도 온다 그러고, 그래서 평창올림픽은 치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MB 소환 시기를 평창올림픽 이후로 가져가는 게 어쩌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네. MB를 설령 이제 피의자로 특정되더라도 소환할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좀 평창 이후로 하면 어쩔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 바로 직전에 국내가 시끌시끌해지고 그러면 이제 뭐 일종의 허니 수구 세력들로부터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극심하게 올림픽 축하 분위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논란으로 쌓일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잠깐 좀 정치적 고려 분명히 그건 맞는 거예요. 어떤 원칙대로만 갈 수는 없는 부분인데 또 그러고 나면은 올림픽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지방선거로 급격히 바뀌는 상황에서 선거용이라고 또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장일단은 있긴 있습니다만 어느 쪽으로 판단하느냐는 청와대의 생각이 아니고 검찰의 생각이니까 청와대가 그걸 조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상태를 보면 올림픽을 위해서 좀 늦춰줘라도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게 그래서 힘들다고 봐요. 그렇죠. 검찰의 자기 판단과 자기 스케줄대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리가 있네요. 평창올림픽 이후에는 또 이유대로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세요. 검찰 마음대로 하세요. 예전 같으면은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 같으면은 분명히 조율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는 것도 보면 그렇잖아요. 청와대 입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작용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막 모욕 추구하는 거, 국정원까지 동원되는 걸 보고 우리가 분노했는데 참 어렵네요, 이게.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방송 제목으로도 나갔어요. 이명박의 소환에는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게 없다는 게 일찍 소환해도 문제, 끝나고 소환해도 문제. 왜냐하면 그쪽에서 거는 반대 내용들은 다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려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소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득 의원이 이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예. 또 그 이상득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또 많은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동영 조사를 검찰 조사를 했잖아요, 그저께. 예. 이동영 검찰 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뭔가 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느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동영 조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이 영포빌딩 지하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역시 압수수색해서 보니 여러 증거를 확보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사전에 알고 꼭 집어서 핀셋 압수수색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정계재단 건물 지하 2층은 아마 추정인데 김백준의 증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예. 그 전에 했어야지 압수수색을 좀 더 빨리. 그러니까 최근에 김백준이 진술한 것들 내용이 아닐까요? 이동영이 영포 빌딩의 정계재단 뭐 이런 것과는 사실 무관한 사람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김백준이 가장 그쪽에 밀접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서요. 좋습니다. 예. 이동영인지 김백준인지는 예. 다음에 한번 그 압수수색했던 영장 친 검사한테 한번 여쭤보죠. 예. 그러니까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아마 그 청와대에서 나온 자료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이거랑 연관이 있는 압수수색이 아닌가 싶고요. 단독으로 나온 보도들 중에 이명박 당선 뒤에도 다스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새로운 단서를 잡았답니다. 사실상 이게 이제 어떤 증거로서가 확보가 됐다고 하면 이게 공소시효가 대량 늘어나는 2007년 12월 21일 이후에 다스 회사 돈을 빼낸 단서를 새로 찾았다. 여기에는 이제 이동영의 여러 가지 진술들이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중요한 어떤 증거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다스의 공소시효가 사실은 거의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상당히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네요. 2월달 정도가 2월이었죠. 예. 2월이었는데 2017년에 시효가 만료되는 공소시효를 늘릴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숨도 모시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인간 취급했더냐 이렇게 발언이 두 개인데 그러니까
이야기 좀 복잡해진데 김희중 비서관은 숨도 못 쉬고 앉아 있었다 이렇게 했고 본인이 직접 인간 취급도 안 했다라는 이야기는 장 행정관이 한 말이 아니고 전해 들은 누군가의 만들어진 이야기다. 그러면 진실은 김희중 행정관이 이겼네요. 그 사이에 검찰이 있잖아요. 네. 상황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 네. 김희중이 직접 JTBC에 전화를 걸어요. 그 조선일보 보도가 잘못된 거라고 반박을 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김희중이 진실일 가능성이 100%죠. 네. 검찰은 보고 있는데 뭐. 그리고 이때 가회동 아주머니도 아니고 당시의 보좌관들이 가회동 장할매라고 불렀었대요. 그러니까 50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20대에 그 집에 들어갔어도 지금 70인 거예요. 완전 할머니가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침에 대형 화재 참사 때문에 묻힌 뉴스인데 어젯밤에 검찰이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영포 빌딩 압수수색이 사무실이 아니고요. 지하 2층에 있는 창고였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창고를 압수수색했는데 아마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했겠죠. 네.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 BH라고 쓴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 보도를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료를 봉안마을로 가지고 내려가셨다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사실은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는데 이명박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자료를 많이 빼왔을 정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료가 이제 청와대 자료인지 아니면 청와대 관련 자료 관리를 그렇게 표기한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 같고요. 그 영포 빌딩이 이제 2007년 이명박 위장 취업 논란이 일어날 때 그 우리가 현장을 달려갔던 그 건물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이 영포 빌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번 했단 말입니다. 예. 그때는 제한은 하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전에 말했던 조선일보의 만행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김희중 부속실장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 당시에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여성 행정관에게 혼쭐이 났다 대질신문할 때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막 보도를 했어요. 행정관이 나한테 삿대질했다고 하고 막 네가 나를 언제 인간 취급이라도 언제 했더냐 뭐 그러면서 10만 달러를 언제 줬냐 뭐 이런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대질신문할 때. 근데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 중에서 사실인 것은 대질신문한 것 빼고는 없다. 조선일보 이 사람들 왜 이러냐. 저쪽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나를 인격적으로 깎아내려 신뢰성을 낮추는 의도라고 이런 행태가 저쪽의 그릇이다 이렇게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것까지 보도가 됐거든요. 김희중 비서관이 세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김백준보다 훨씬 더 김희중 진술이 정말 MB를 아프게 만들었고 결국 MB는 기자회견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이게 다 김희중의 진술과 아픈 내용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이 진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 그것은 결국은 김희중이 왜 그런 발언을 했겠냐. 김희중의 개인적인 보복이다, 복수다, 개인 감정이다, 한풀이다. 막 초기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결국 김희중 비서관의 발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발언의 진위를 그렇게 왜곡해서 몰아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지도 않는 보도, 있지도 않는 가공의 인물을 앞세워서 허위사실까지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 언론의 이 흑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나오는 전직 청와대 행정관 장모 씨가 김윤옥, 이명박을 보좌했던 50년 그 아줌마예요. 가해동 아줌마. 네, 가해동 아줌마. 공식적으로 행정관을 지냈으니까 아줌마를 호칭은 좀 비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요게 그 조선일보 등이 갖고 있는 박근혜는 또 버릴 때는 또 가열차게 잘 버려요. 국정농단 때 보면 조선일보까지 가서 해가지고 무너뜨렸으니까. 근데 이명박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의 어떤 이익 결사체로서의 막중한 임무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김희중의 진술이 가장 결정적인데 그 진술을 결정적으로 깎아내리는 허위사실로. 이거는 MB 측과의 결탁도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도는 그 장 행정관 아주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의 취재입니까? 지금 팩트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정리하고. 이명박 측에서 조선일보에게 의리한 기사라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인터뷰에 응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장 행정관 아주머니한테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한 겁니까? 이제 김희중에 한 명이 있고 김희중과 장 행정관이 만났을 거 아닙니까? 대질신문을. 그리고 나서 난 기사 아닌가요? 요거는 추정컨대 여성 행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명박 쪽 사람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쪽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이명박 측에서는 조선일보에게 의리한 기사처럼 보이는 거죠. 가짜로 우리 쪽 행정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김희중하고 대질신문을 했는데 이렇게 했다더라고 허위 제보 비슷한 걸 해주고 조선일보는 그걸 내는 형태로 저는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희중 실장이 이런 행태가 저쪽의 그릇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조선일보를 이용해서 김희중이 마치 허위 뭐 자백이라도 한 것처럼 깎아내리려는 행태를 이쪽이 작업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인간 취급이나 언제 했더냐 이런 발언이 장 행정관 아주머니의 발언인지 아니면 장 행정관이 아주머니 발언이라고 누가 전한 건지 기자에게. 후자이죠. 후자입니까? 후자죠. 예. 네, 예, 예. 그 여성 행정관이 취재에 응한 적이 없어요. 어떤 언론과도. 그러면 그 소스는 분명히 검찰에서 나오지는 않았을 거고 이명박 측에서는 그쪽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다더라를 조선일보 전해. 그러면 분명히 지네요. 김희중과 장 행정관의 대질신문에 관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수사가 좀 더 철저히 될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까? 다스 비자금 문제는 결국 지금 궁금한 거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모두가 궁금할 건데 정두원의 지금 모두가 입을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두원이 이야기하는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비자금일 것 같아요. 돈일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새로운 비자금 확보에 대한 어떤 조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결국 이 비자금이 이제 선거 전 경선 때 비자금이 하나가 있을 거고 경선에 이기고 나서 지금처럼 대통령이 된 이후에 비자금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 비자금 아닌가 이게 확신이 좀 들어요. 근데 비자금은 대통령이 된 전이나 후나 이 사람이 뭐 달라질 것이 없고 당시에 대통령 당선됐을 때 당시의 분위기가 이권을 잡은 듯한 그런 축하 분위기였다는 증언을 보면은 후에도 당연히 오히려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더 크죠. 네.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은 10년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15년도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2017년에 공소시효가 그 BBK 관련한 관련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임직원들 처벌할 수가 없었는데 2007년 12월 21일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한 게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공소시효는 사실상 5년이 더 남아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야기가 어떤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보도를 보면은 이명박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이 이제 전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포 빌딩 압수수색도 그렇고 피의자 신분인 것과 그냥 참고인 신분인 것과 등등은 엄청나게 다른 거잖아요, 의원님. 그러죠.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어떤 혐의가 구체화, 특정화돼 있다라는 건데 저는 이 지점에서 이제 그러면